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제임스 사이어의 글인데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니체의 그 유명한 선언, 신은 죽었다는 말 들어보셨죠? 100년도 더 된 그 외침이 지금 우리 생각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자료를 통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목표는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사상의 핵심 개념을 잡고 또 이게 이전 시대 사상이랑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게 아니 당신의 사고방식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먼저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대체 뭘까요? 자료 보면 리오타르라는 사람이 거대 서사에 대한 회의라고 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뭐 세상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큰 이야기는 없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 회의가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뿌리를 니체의 신의 죽음 선언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중심, 뭐 예를 들면 신 같은 그런 기준점이 사라진 거죠. 그런 문화적 공백 상태에서 모든 가치가 흔들리고 재편되는 혼란, 바로 거기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생각이 싹 튼다고 보는 겁니다. 뭐랄까, 방향을 알려주던 나침반이 갑자기 사라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느낌, 그런 거죠. 아, 중심 상실에서 오는 고민이군요. 그렇군요. 자료에서 또 지난 몇 세기 동안 인식의 큰 전환이 두 번 있었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신중심의 전근대에서 인간 이성 중심의 근대로 온 거. 그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딱 그 시대를 보여주죠. 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큰 전환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전환, 바로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는 이 단계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근대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인간의 이성이나 인식 자체의 확실성마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대신에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사가 존재, 비잉에서 인식, 노잉으로 그리고 다시 언어를 통한 의미 구성, 미닝 컨스트럭션으로 이렇게 옮겨간 셈이죠. 니체는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 그 기반 자체를 파고들었던 겁니다. 와, 언어가 현실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그럼?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자료에서는 니체의 말을 빌려서 설명합니다. 진리라는 게 어떤 객관적인 실체와 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랄까, 은유들의 기동부대처럼 사회적으로 통용되면서 힘을 얻게 된 그런 언어적인 구성물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와 이야기들이 실제 현실을 규정하고 만들어낸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보통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인 셈입니다. 야, 이거 듣고 보니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언어가 현실을 구성한다면 혹시 이게 그 권력 문제랑도 연결이 되나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셸 푸코가 바로 그 지점을 깊게 파고들었죠.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힘, 즉 권력을 행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해석을 표준으로 삼느냐가 결국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모든 거대 서사, 예를 들어 역사서술이나 과학적 담론 같은 것들도 결국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일종의 권력 투쟁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시각까지 나아갑니다. 이야기가 정말 근본적인 데까지 가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자아라는 존재는 뭔가요? 이것도 그럼 언어로 만들어진 건가요? 네, 포스트모던적 시각에서는 대체로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고정된 본질적인 나가 있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는 그 언어들, 이야기들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계속해서 구성되고 또 변화한다고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소설 속 주인공 같다고 할까요? 아, 그럼 윤리나 도덕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절대적인 기준 같은 건 없고. 네, 그런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쉽습니다.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 같은 것보다는 특정 사회나 공동체가 합의하고 사용하는 그 언어적인 규범이나 가치관이 선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상대주의적 관점인데요. 이게 결국은 사회적 합의 외에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궁극적인 도덕적 기반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함의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도 만만치 않겠죠. 저자도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죠. 맞습니다. 저자도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진 중요한 통찰들이 인정해요. 예를 들어 근대성이 가졌던 확실성에 대한 좀 지나친 믿음을 비판한 점이나 언어와 권력 사이의 그 숨겨진 관계를 밝혀낸 점 같은 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날카롭게 지적해요. 예를 들면 모든 거대 서사를 거부한다는 그 주장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 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실제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 자체는 마치 객관적인 진리인 것처럼 내세우는 측면도 있고요. 또 이성을 비판하기 위해서 결국 이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그런 딜레마도 지적됩니다. 네, 오늘 제임스 사이어의 글을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참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신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진리, 자아, 언어, 권력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지는 그런 여정이었네요. 어쩌면 이 모든 게 근대성이라는 큰 흐름이 스스로의 한계와 마주하면서 도달하게 된 어떤 지성적인 고민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 탐구가 여러분께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생각이나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이야기에 의해서 정말 크게 영향을 받는다면 지금 당신의 삶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당신만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고 또 그 이야기는 얼마나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을 반영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까지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